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을 기획하고 포구령 초안을 작성했다. 퇴역한 올드보이 오비 김건희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비가 바로 노상원인 것 같아요. 노상원. 이번 12.3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퇴역했지만 굉장히 정보사령관 문상호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 북파공작원, HID 등을 같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김건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는 사람, 김건희가 이것저것 오비들한테 전화해서 지시를 한다. 특수임무를 준다. HID의 특수임무가 뭡니까? 체포, 암살 이런 거예요. 소요, 북한 군복을 입고 후방에서 교단작전, 북한이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혼란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북한군이 요인을 암살할 때 북한군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켰으니까 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명분을 쌓는 부대가 HID 특수 북파 공작원 부대예요. 이것들을 운영하는 부대가 정보사령관이죠. 전현직 사령관이 그런데 연루됐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김건희의 범죄, 내란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둘에 대해서 이 국조본이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했는데 이 검찰이 풀어줍니다. 둘 다 체포했다가 풀어줘요. 검찰이. 경찰, 검경 다툼에 긴급 체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 석방. 경찰이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하루 만에 불승인 규정 위반이다. 자, 경찰은 군인에 대한 체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그건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공조수사본부에 국방부 조사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국방부 내에서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을 체포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이 셋이 공조 수사하는데 왜 발령합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니까 그건 아직도 체포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관련 추가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관련해서 이번에 맹활약을 하고 있죠.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아주 세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HID 등에 대해서 세세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김건희와 이 관련성 등에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그 오비, 제가 맨날 내쳤던 오비, 도대체 오비가 뭘 하려고 했던지, 김건희 씨가 오비랑 연락한다는 게 이게 뭐냐 이거. 근데 그 일부를 우리 박선원 의원이 밝혀내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네, 밝혀냈습니다. 그 아까 했던 얘기를 요약하면 지금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직 정보사령관이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아주 가까운 사이고, 이 사람이 현직 그 정보사령관 문상호를 추천한 혹은 그 자리에 가게 만든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김용현과 노상원이 통화하여 한 사람은 추가 작전을 당장 하자, 한 사람은 좀 더 두고 보자, 이 얘기를 두 사람이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 작전을 당장 하자는 쪽이 오비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는 제약이 훨씬 적고 노출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추가 작전은 제가 국회에서 했던 그런 내용과 연결된 게 아닐까? 일부라도? 그렇게 그렇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HID가 투입된 게 아닐까? 라고 지금 의심해 가고 좁혀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 좁혀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과 김용현이 얼마나 밀접하냐 하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게 제일 1차적인 것. 즉 노상원이가 박근혜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했고, 김용현이 이제 다시 경호처장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지 선배인 3기수 선배인 김용현한테 찰싹 붙어가지고 경호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의견을 하면서 경호처에 대해서 모르던 김용현이 노상원하고 이미 친했는데 더 의존하면서 조현천 라인인 그 김용현 조현천 38기 세력하고 노상원하고 딱 붙은 거죠. 그리고 노상원은 그전에 키워놨던 문상호의 애야 세력의 옆구리를 도려내서 싹 갖다가 비체계적으로 운영을 지금 한 거죠. 오비 조직으로, 그죠? 그때 조직적으로. 그 의원님이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국회에서 30명 판결 대기하고 있었다까지 끌어냈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거를 끌어낸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지금 되돌아봐도. HID 한 30여 명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 대기했다 그랬죠. 특수인원은 5명이 포함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자, 30여 명을 판교에 대기시켰다라는 얘기죠. 자, 암살이라든지 북한 군복으로 받고 있고 소유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감첩이 막 이렇게 요인도 암살하고
활약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2차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끔찍하잖아요. 다 조작입니다. 예. 정보사령관 문상호. 저게 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네. 후속으로 이 오마이뉴스가 관련 취재를 해가지고 단독을 하나 낸 게 10명은 현역이고 20명은 오비였다라는 보도를 냈어요. 네. 이제 저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오비가 이제 섞여 있는 건 확실한 거죠. 네, 그 안에. 네. 확실한 건데 지금 오비 사령관 하나와 오비 팀이 따로 자, 정보사 계엄 주도했나? 전직 HID 요원 투입 증언. 자, 계엄 당일 강원도 소재 HID 부대 요원들 10여 명과 함께 경기도 소재 HID 부대가 관리하던 전직 요원 20여 명을 동원시켰다고 한다. 현직 요원이야 명령에 의한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직 요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윗선의 지시나 대가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뭔가 있는 거야. 예, 돈을 받았거나 큰 돈을 받았거나 뭔가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끔찍하네요. 전직 HID 요원 20여 명도 같이 투입했다. 거기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개입됐다라는 있었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여기- 오비팀이 문상호 밑에 있는 HID를 관장하고 그 블랙 요원들을 관장하는 그 직무대리 원스탄 진급 예정자 직무대리 김모 직무대리의 부대를 땡겨온 거죠. 땡겨와가지고 네, 왔고 그 밑에 정모 대령까지 같이 땡겨와서 별도의 일종의 그 5분 대기조 내지 별동대처럼 준비를 해놨고 이 노상원이는 이 팀과 또 다른 사람 몇 명을 데리고 김영현 내 직보할 수 있는 TF를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김용현과 전직 오비 그리고 그러니까 전직 오비 사령관과 전직 오비 요원들로 연결되는 별도 군 체계에서 벗어난 오비들이니까 네. 군 그래서 체계에서 내란이에요. 벗어난 특별한 별동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별도 자, 이거 끔찍한 얘기인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일부 부대 완스타와 대령을 포함한 일부 부대를 별도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 플러스해서 전직 요원들 합해서 작전을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끔찍한 얘기죠, 이것도. 의 팀을 만든 걸로 저도 제보를 별도의 받았고요. 팀을 만들었다. 여기서 노상원에 대단히 주목해 볼 네. 필요가 있는데 노상원이 왜 저기에 깊게 관여됐을까? 예, 예. 저는 아주 깊게 관여됐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 12.12도 그렇고 쿠데타가 일어날 때 정보사는 삐껴 있었어요. 예. 아주 비밀 조직이라서 예. 특전사 수방사는 늘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근데 이번엔 정보사가 깊게 관여됐잖아요. 예, 예. 그 핵심에 노상원이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김용현도 정보사 조직은 잘 모릅니다. 아하. 모병 작전이라서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원체 비밀 조직이라서 정보사를 거쳐갔던 인원만 아는데 노상원은 정보사령관도 했고 777 사령관도 했고 그다음에 경호실 경호차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호 개념이나 이걸 다 망라해서 아는 인원이고 김용현하고의 관계는 경호차장을 완스타 때 했어요. 그때 박근혜 박흥렬 초기에 예. 그때 박흥렬 전 육군 총장이 경호실장을 하면서 그 밑에 차장으로 했었고 그때 김용현이가 투스타였는데 그때 위에서 오히려 긴밀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완스타였거든요. 그때 아마 노상원이가 많이 그런 군대 영향력을 완스타지만은 많이 할 그 영향력을 행사했고 전역 후에 이제 김용현이가 경호처장을 가면서 이 밀착이 된 겁니다. 네, 전직 경호처장, 네, 후임으로 경호처장 조언을 받아야 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인수인계. 용산을 옮기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그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 관계인지 네, 알겠어요. 네. 밀접한 관계가 됐다는 네, 거. 그리고 이 인원이 정보사령관과 777 사령관도 투스타 때 다 했어요. 지금 거론되지 않는 부대인데 777은 777이 도감청 부대죠. 북한에 대한 네. 그 여러 가지 대북한 관련 부대인데 특수부대인데 여기도. 이걸 다 관여를 알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가장 정보사를 잘 아는 인원이니까 최측근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HID라든가 뭐 이런 것 또 전현직 HID라든가 이런 걸 규합을 해서 사조직을 했다는 그 제보를 많이 받았고 사조직이죠, 사조직. 네, 사조직이죠. 비선 사조직. 예, 근데 그런 비전 사조직까지 꾸렸으면 이 사람들 데리고 체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뭐 707 특임대나 경찰이나 얼마든지 우리 같은 민간인들 때려잡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네. 경찰만 보내도 돼요 사실. 네. 근데 북파 공작원들을 왜 그것도 오비들을 대기시키냐고요. 체포조 아니죠 이 사람들. 그렇죠. 저는 처음에 그 HID가 투입이 됐다 그래서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작전에 뭘 하나 했는데 나중에 확인이 됐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또 네. 저희 작가 통해서 네. 이거 사실관계 확인해 드려야지. 이 김병주 의원에게 암살 쪽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네. 김병주 의원 쪽에 암살 쪽 얘기를 전해드린 거 맞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무슨 암살 쪽가 하신 것도 맞고. 네. 그래서 근데 암살 쪽가 맞다고 한 서너 시간 만에 금방 정보 체크를 하시더라고. 네, 그렇죠. 정확하면,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는 제가 긴가민가하고 체크해 보니까 방첩사에서 체포조 49명이 운용이 된 겁니다. 전문 수사관들이. 예. 그러면 이 인원들은 원래 임무대로 준 거예요. 최고로 잘하는 거. 방첩사 수사관들은 대공 수사를 하기 때문에 체포 전문이에요. 네, 간첩 잡는 방첩사한테는. 방첩사.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을 체포조로 운용한 거고. 그건 정상적인 거고. 네, 그럼 이 인원들은 HID가 가장 잘하는 거. 암살이잖아. 암살, 뭐 요인 납치 예. 이거잖아요. 예. 그럼 이 임무를 줄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 추적을 했더니 정보사령관이 그 임무는 받지 않았다, 대기했다.
되겠다. 그럼 뭐예요? 되겠다. 나중에 추가 임무 하려고 그런 한 거지. 네네네. 요거 계속 봐야 된다고 봐요. 그 아마도 12월 저는 4일 날 김건희 씨 오비 하는 게 이거랑 연결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받은 제보. 이게 이제 모든 이제 시간대별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12월 4일 10시 조금 못 됐을 때 밤에 네. 우리 그때 다 국회에 이제 있었는데 제보가 긴급하게 들어왔어요. 속초부대 7명이 판교에 와 있다. 그 속초부대가 속초 돼지부대. 돼지부대가 근데 난 이제 돼지부대라고 돼지부대가 그러죠. 뭔지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바로. 네. 아 그때는 모르셨구나 돼지부대. 뭘 돼지부대 뭐 하는데냐 했더니 걔들이 왔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속초 돼지부대가 왔다고 하는데 좀 같이 파보자. 또 다른 루트로 또 제보도 12월 4일 받으셨구나. 저녁 한 9시 반 10시. 예, 그때 제가 했었고. 전해드린 그보다 더 일찍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서로 또 맞추니까 맞춰가지고. 각자 라인을 통해서 다른 확인했던 루트로 거죠. 각자 네. 정보가 들어오고 크로스 체크하고 또 네. 확인하고 그런 거였구나. HID 속초 HID 거는 제가 정확한 믿을 만한 정보로부터 파악이 됐었는데 나중에 10월 30일 날 이미 인원을 모집을 했어요. 10월 30일. 진짜 일찍도 했어. 네, 그래서 그날이 그 김용년 탄핵을 제가 처음 얘기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병력 한 명만 보내면은 한 명이라도 보내면 탄핵하겠다라고 그 최고위에서 발언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뭐 그날 모은 거예요. 10월 30일. 내가 탄핵 때문에 실행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고 똑똑한 능력 뛰어난 5명을 선발을 했고 추천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 나중에 7명이 됐다는 소리도 있고 5명이 아니, 됐다는 소리도 5명은 특수요원이고 예. 그 위에 이제 대장과 대대장 이런 장도 합쳐서 조직이 이거. 있어요. 지휘관이 같이 가거든요. 요거는 5이고. 요거는 5. 그 지휘관들도 사실은 훈련이 하기 때문에 수준이 더 뛰어날 수도 있을 그렇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요원 5, 네. 그 위에 그러면 지휘관. 돼지부대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현역인 것이고 그죠? 네. 그게 아니라 오비가 또 20명이 따로 있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합쳐서 30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전부 다 현역 HID인지 알고 그때 30명 그렇죠, 그렇죠. 질의했더니까 그 7명을 포함해서 다른 요원도 있었습니다라고. 그 다른 요원이 네, 오비일 수도 있고 오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뭐 공장 요원일 수도 있고 아마 오비일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오비가 왜 필요했을까? 네. 그 미스테리였는데 이제 제가 그 별도로 받은 제보 그 뭐 한동훈 어떻게 하고 저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미군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 제보를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송대 왔을까 합니까? 정상적으로 그들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한동훈도 체포되고 다 체포돼 가지고 어디로 왔을 거잖아요. 한 곳으로. 네. 지금 수방사 뭐 비번이라고 하던데 어딘가로 왔을 때 그 판교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이 암살 쪽에게 공격하라라고 했을 때 현역들은 보자마자 부대 식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저 707 마크인데? 라든가 네. 저거는 아니잖아 라고 명령 안 따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쏘냐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에 그 어떤 다른 대가로 그게 뭔지 모르는데 다른 대가로 발포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이미 민간이 되어서 그런 오비지 않았을까? 현역은 안 따랐을 것 같아요. 그 지시를 절대.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 예를 들어서 현역 HID가 갔다가 나중에 복귀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부 요원이 확인을 했어요. 만약 그때 너 암살을 하라고 했으면은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현역들은. 예, 현역은 지휘관 명령 없이는 저는 못해. 그 사람들은 바로 윗상관 명령에 죽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비온 그때 핵심 요원 현역 HID 5명 갈 때도 리더가 간 겁니다. 그 걔들은 자기 직속 상관 말 외에는 아무도 안 따라요. 그러니까 직속 상관 2명을 보내서 팀을 만들어야 그래서 7명이 됐구나.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확인했더니 저희 현역이 어떻게 따릅니까? 그리고 그 실제 HID 현역들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붕괴하겠죠. 왜 이런데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활용되느냐? 완전 도구가 됐으니까 명예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붕괴하고 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보고 바로 달라고 그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그 반역의 도구가 될 뻔했다고.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정보의 사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진짜로 그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잡아달라. 사조직을 뿌리 뽑아달라. 정보 그러니까요. 현역과 예비역과 이어진 이거를 해서 제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긴급히 그 조사해서 명명백계 밝히라고 지금 체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지금. 네, 어제 저녁에 체포되어 있는데요. 12월 9일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지금 문상호가 노상원을 만나고 있거나 문상호가 자수를 위해서 국방 차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보가 돌았구나. 네, 그래서 내가 그 국방 차관한테 확인했더니 자기는 문상호라는 사람 모르고 저녁에 둘이 만난 적 없다 그러고 문상호도 이 국방 차관 만나진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노상원을 만난 거예요? 노상원을 만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누구를 통해서 보내놨거든요.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심각한 사고 복잡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충성합니다 하는 문자를 제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12월 9일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이들은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현하고 노상원은 어느 정도 가깝냐면 3기수 차이밖에 아니거든요. 이 김영현은 38기, 노상원은 41기인데 김영현이 말을 놓습니다. 상원아 하는 이런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우리 집에는 누굴 보냈는지 아십니까? 거의 집을